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의 복지 제도를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택근무제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란 말 그대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모비스의 재택근무는 업무 계획에 따라 신뢰와 책임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전날에 근무 계획을 재택근무로 등록해 놓고 재택근무를 마친 후 다음날 근무 실적을 재택근무로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은 반드시 독립 업무 수행 가능 공간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 제도 관련하여 복지 제도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은행 또는 관공서 방문이 꼭 필요할 때. 은행이나 관공서 같은 평일 직장인들이 출근해 있는 동안에만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려면 꼭 반차나 연차를 써야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일 당장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이전에 받았던 적이 없고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야 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일 꼭 동료에게 인계해줘야 할 업무가 있어요. 제가 내일 출근하지 않으면 내일 동료는 일을 아예 할 수 없거나 제 일까지 꾸역꾸역 해내야 하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출근을 하기엔 인감증명서를 못 떼고 인감증명서를 떼기엔 일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만약 인감증명서가 너무 중요해서 동료에게 일을 부탁했어요. 동료가 너그럽게 받아줄 수는 있지만 주변 시선 또한 무시 못합니다. 회사라는 곳은 팀원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데 일을 떠넘기는 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못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겠죠? 이럴 때 재택근무를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동료에게 인계해야 하는 업무를 집에서 빠르게 처리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인감증명서를 떼고 오면 됩니다. 은행이나 기타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사무실 출퇴근이 어려울 때. 회사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일을 할 수 있는 손은 다치지 않았지만 양쪽 다리를 다쳐서 걷지 못하게 됐어요. 몸이 다친 것도 속상한데 이럴 때 남겨진 일들을 팀원이 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 힘들어요. 몸도 다쳤는데 마음도 불편합니다. 심지어 내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지 않더라도 하던 일에 대해서는 다 나에게 연락은 올 거기 때문에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아주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거기다 내 연차를 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런 고민이 필요 없습니다. 재택근무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거든요. 팀원들에게는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되고 소중한 내 연차를 소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근무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고 코어타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코어타임이란 반드시 이 시간에는 근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필수 근무 시간을 채워야 합니다. 월 필수 근무 시간은 근무일 곱하기 8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필수 근무 시간을 채우는 것과 코어 시간에 근무하는 것만 지켜진다면 자신의 업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이용 가능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을 위 조건에 부합한다는 조건 하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케이스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맞벌이인데 아이 등하원이 필요할 때.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 등원은 오전 8시고 하원은 오후 5시입니다. 부부 모두 회사가 멀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일을 그만두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육아휴직으로 버텨보지만 그마저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 선뜻 바로 휴직을 쓸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죠. 등하원 도우미를 쓰려고 해도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이가 너무너무 어려서 걱정이 클 때가 있죠. 이럴 때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해서 10시 출근으로 정해두고 등원을 시킨다거나 7시 출근으로 정해두고 4시에 퇴근하여 하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고 팀원에게 일을 떠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병원에 꼭 가야 할 때. 보통 병원은 저녁 6시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의 경우엔 출퇴근이 편도 1시간 30분 이상씩 걸리는데요. 5시에 퇴근해도 집에 도착하면 6시가 넘어요. 심지어 치과 같은 경우엔 입 닫고 가야 하는 게 예인데 이도 못 닫고 후다닥 정신없이 가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선택근무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심지어 금요일엔 오후 3시 퇴근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오후 3시에 퇴근해서 여유롭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러닝타임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러닝타임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2시간씩 업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루에 20-30분씩 나눠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회사와 관련된 자기 개발에만 국한됩니다. 러닝타임 제도를 위 조건에 부합한다는 조건 하에 알맞게 활용하는 방법 몇 가지 케이스 알아볼게요. 업무상 카티아를 비롯한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법이 미흡할 때, 기존의 경우엔 업무 시간에는 업무만 해야 했기 때문에 툴 공부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돈을 들여 집에 컴퓨터와 해당 툴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내가 돈이 많아서 집에다가 설치를 했더라도 보안 때문에 부품 관련 도면을 집에서 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하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이제는 러닝타임 제도를 이용해서 회사에서 회사 보안 자료들을 활용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슬럼프에 빠져 업무 집중력이 오래 못 갈 때. 잠도 많이 자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4시간씩 앉아서 일을 아주 잘 하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은 업무 슬럼프라고 해야 할까요?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회사라서 딴짓도 못하고, 그렇다고 동료와 담배와 커피를 핑계로 자리를 비우는 것은 조금은 눈치가 보이죠. 이럴 때 러닝타임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반복적인 업무만 계속하다가 중간에 당당하게 리프레시를 할 수 있어서 업무 능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말하는 리프레시는 자기 개발을 통한 리프레시입니다. 업무하다가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업무하고, 이러면 더 집중이 잘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현대모비스 근로복지 제도를 알아보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